안녕하세요. 해피런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아주 박장대소하고 웃을 일이 있나요? 박장대소하고 웃을 일도 있지만 또 슬픈 일도 생기잖아요. 뭐 슬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아 좀 짜증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인제 한 열흘 됐나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보다 보니까 막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막 생기는데 제가 너무너무 갑자기 그 어떤 소식을 딱 보고 순간적으로 폭소가 터진 일부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실 좋은 일, 기쁜 일은 더 웃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캐나다에 인제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잘 연락을 잘 안 해요, 사실은. 어디 현실에 가면 그 현실에 집중하고 그 일만 보는 스타일이야. 전화해 가지고 뭐 "멀리 있는데 이랬니 저랬니."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좀 사는 스타일인데 우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 딸아이가 인제 심심하니까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유튜버를 해요. 근데 얘는 영어로 하니까 영어 공부하신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인제 당연히 띵동 뛰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박장대소하면서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왜 그러게요? 우리 딸이 글쎄 제가 캐나다에서 제 방에 이게 스튜디오거든요. 거기 항상 찍는 그 방에서 아이가 똑같이 제가 넣는 그 인형 넣고 꽃 넣고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한다는 게. 그래 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봐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너무 웃겨 가지고 제가 딱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왜냐면요 우리 딸아이가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엄마 한동안 못 봐서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서 벌써 서운해 가지고 엄마를 안 보내려 그래요. 그런 아이가 딸은 독립해서 살거든요. 근데 집에 와 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왔을 거예요. 와 가지고 엄마 있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당연히 볼 거니까 지 영상을 볼 거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딱 카메라 하는데 그 마음이 왜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겨서 웃었고 두 번째는 그 따뜻한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는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이제 저녁 때 주로 우리 애청자분들 이메일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제가 컨택이 필요하신 분, 상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인제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인제 연락처를 드려요. 드리고 저녁 인제 8시 이후에나 좀 시간이 되니까 전화해 주세요." 인제 이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딱 왔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무 떨려서 진정 좀 시키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폭소가 터졌어요. 근데 그렇게 떨리나요? 저 아주 편안한 그런 아줌마인데 얼마나 떨었으면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고 편하게 우리 컨택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상도 꿈도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서 정말 재밌게 즐겁게 살려고 제가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해 드리고 하니까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오셨어. 어젯밤에 진정시키고 떨리는 마음 좀 가라앉히고 전화하신다더니 아직도 안 하셔. 제가 할 수도 없고 걱정 마시고 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셔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요즘 매일 일상이 이렇게 메일도 체크하고 준비할 거 하고 제 또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그래서 낮에는 주로 많이 다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와서 인제 시간도 거의 이번에는 이게 세미나가 연장하는 통에 한 달 동안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 잘됐다. 나도 인제 은행 계좌도 하나 두고 여기서 좀 이렇게 활동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인제 저는 캐나다 여권이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은행을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주식을 좀 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 굉장히 지금 현재 주식이 저평가된 거 아시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막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도 막 저는 인제 그런 거 몇 개라도 인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딸이 또 분부한 것도 있고 우리 저희 딸도 그 캐나다 주식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게 월급 타자마자 그 주식을 쪼끔씩 쪼끔씩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젊었을 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인제 쪼끔씩 쪼끔씩 하고 옛날에 했던 가닥도 있고 그래서 인제 하려고 주식 계좌도 트고 싶고 은행 계좌도 트고 싶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언제 이렇게 무슨 법이 많이 바뀌었는지 가는 곳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민권자는 바로 와서 틀 수도 없고 이렇게 주식도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몇 군데를 제가 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들은 정보도 있고 뭐 이것저것 서류 떼어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 최소한 그 캐나다 시민권자가 돌아왔을 때는 6 개월 이상을 살아야 되고 뭐 거소 증명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6 개월을 여기 와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지난주부터 오자마자 좀 시도하다가 인제 서류 띄고 뭐 하고 이번 주 내내 지금 낮에 그 볼일 보러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순간 내가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고 나는 여기 살았던 사람이고 아니 그리고 그 간단한 계좌 하나 트는 게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얼마나 막 네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속도 상하고 '아 내가 여기서 살지 말란 얘기인가? 왜 이렇게 됐지?' 막 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게 하늘에 무슨 뜻이 있을까? 나한테 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캐나다로 가실 분들이잖아요. 캐나다로 가실 분들인데 이게 생각났어요. 나는 캐나다 시민인데 여기서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캐나다 와서 그 벌어질 현실들을 물론 저도 옛날에 초창기에 가서 했지만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그랬는데 실감을 못 느끼고 그냥 뭐 절차에 따라서 가서 딱 단순하게 예약하고 그냥 한 번에 다 됐었거든요, 웬만한 거.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황당한 거는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뭐 온라인으로 뭐라고 다 하는데 제가 핸드폰도 캐나다 국적의 여권을 주다 보니까 영어로 외국인으로 핸드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인터넷도 핸드폰 번호와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이름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그 이 상황이 몰라. 그래 가지고 너무 당황해 가지고 인제 하루 종일 막 인터넷 해서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게 왜 너무너무 힘든데 순간 그 여러분들이 '아 캐나다 가서 외국인 신분으로 이런 심정이겠구나. 하느님이 그걸 느끼게 해 주려고 나를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래 가지고 과감하게 '에휴 그래 나는 아닌가 보다.' 탁 내려놓고 그래서 그 캐나다에 우리 사시는 교포분들이 여기 와서 사실은 뭐 6 개월씩 살다 가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제가 그 새로운 것도 정말 많이 알았어요. 이게 모두 여러분 덕입니다. 계속 컴퓨터를 보고 막 인터넷에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뭐 공인증인가요? 그거 받는 거 그것도 너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근데 깨달은 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럴 때 내 마음이 막 산만해지잖아요. 그리고 막 화도 났다가 속도 상하고 그럴 때 내가 순간 탁 있잖아요. 답답하고 막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한 2-3일 제가 해피런을 못 했었어요, 여기 온 뒤로. 시간도 없고 막 어디를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확실히 되도록이면 주변이 많아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오늘 비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인제 날씨 얘기도 통하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는데 제가 과감하게 우산 딱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좀 약간 어두워지는 상황이었는데 나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뛰었어요. 여러분 이게 해피런도요. 여러분 중독되신 분 지금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중독되시면 성공한 거예요. 저도 중독이 됐나 봐요. 이렇게 2-3 일만 안 해도 막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분도 울적해지고 그러는데 역시나 가서 한 30 분을 제가 뛰었거든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나 여러분 캐나다에 계시나 이게 뛰는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 기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메일을 보다 보면은요 제가 오늘 2 가지 소개를 할 건데 굉장히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리고 어차피 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를 빨리빨리 하려면요. 이게 기운이 좋아야 되고 기분이 해피한 마음이 들고 신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팔팔 되는데 이게 딱 이렇게 우울해지고 정체돼 있을 때 여러분 무조건 나가서 뛰셔요. 제가 정말 요즘 뛰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해피런 우리 중독됩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이제 계속 인제 그 캐나다에 지금 뭐 저희 특히 BC주 지역에 그 워크 비자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외곽에서 아이가 그 유학이 한 2-3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주저앉고 싶다고 한국에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그래 가지고 비상이 터진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 그
워크 비자 받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가면 "영어가 공부할 수 있냐?" 영어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워크 비자 받고 "어떤 공부를 해야지 영주권을 갈 수 있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 비스주 외곽도 지금 점수제이기 때문에 영어 안 되고 경력도 없고 이러면은요, 워크 비자하고 영주권은 달라요. 워크 비자는 정말 일만 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래서 월급 받고 할 수 있는 거지, 영주권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격이 충분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못 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반드시 영어는 공부를 해 오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현지에 가게 되면 워크 비자 받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일 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쉬면은 그날은 인제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는 학원들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개인 튜터를 써요. 그러면 시간당 30 불, 40불 내고 해야 됩니다. 보통 2 시간 하면은 벌써 한 달이면은 얼마예요? 80 불에 뭐 몇백 불 나갑니다. 그니까 영어 공부는 꼭 정말 해 오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영어 공부할 경우 칼리지를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워크 비자에 연연하다가 2-3년 하다가 지쳐가 정말 돌아가세요. 그니까 될 수 있으면 공부를 해 오시고, 좀 늦게 오시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오시고, BC주 같은 경우는 점수제로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다른 여러 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덥석 워크 비자 준다 그러고 딱 물다 보면은요, 큰 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2-3달 됐는데 이 엄마가 1년 계획하고 아이가 쪼끔 좋은 곳에서 조금 이렇게 힐링도 시킬 겸 왔는데, 벌써 딱 한 2달 살아 보니까 안 들어간다고 "노." 딱 하니까 인제 큰일 났네. 갑자기 인제 힘든 상황인데도 아이를 위해서 유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준비를 하는 와중에 제 영상을 보셨는데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어차피 아이가 유학을 하거나 엄마가 유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유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엄마는 컬리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시면서 준비를 해서 그 지역에 컬리지를 과를 서치하셔 가지고 차일드케어라든가 취직이 잘 되는 걸로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고, 어차피 지금 준비하셔야지 내년 9월 달에 입학하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칼리지 입학과 동시에 아이는 자동으로 무료가 되니까, 거의 시골은 그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 유학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분은 당연히 워크 비자가 받으니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워크 비자 받으신 분이 인제 영주권 진행해도 되고요. 문제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의 두 분 다 영어가 안 되면은 영주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영어를 빡세게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해피런 하면서 되뇌이세요.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다. 영어 할 거다.' 그리고 당장 시작을 해요. 어떤 거 쉬운 거부터. 그 태 전래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말 없는 거 될 수 있으면 그거부터 하시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하시고 서서히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제가 많은 사례를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2달 동안 3달 동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단어들이 이해하게 되고 들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들리게 3 개월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해 보시면 아세요. 하루라고 안 하시고 일 주일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일단은 한 달 이상 해 보시면 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메일 오시고 상담 오신 분들이 문제는 제가 영어 안 되면 제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영어가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리고 저는 또 사실 이주공사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살아보고 현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알려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길을 좀 터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민 와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피런 하시고 해피 워크 하시고 해피 잉글리시 하시고 항상 해피한 마음으로 하시면은 훨씬 행복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하고 가서도 행복해지니까, 그리고 길이 열리니까 해피한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 여러분, 해피런 잊지 마시고 곧 여러분 만나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건강 관리 무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해피런하고 잘 먹고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 무지하고 있어요. 슬프고 어두운 일 짜증 나면은 금방 아프거든요 저도.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깐요. 곧 만나요. 우리 해피런 열심히 하시고요. 해피 잉글리시 화이팅.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세요.